반갑습니다. 신선한 생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최근 나온 노동 관련 나온 뉴스의 근거로 노동단체의 승언이란 제목을 가지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뉴스를 보면은 국민은행 갈등 급한 불 껐지만 은행원 감원 칼바람. 이 뉴스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다 예상된 뉴스 아닌가요? 임금을 올려주고 보너스를 주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막상 닥치니까 시위하고 난리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웃기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 이런 부분이 예상됐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는 누구의 잘못인지 참 우아스럽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직접적인 당사자인 은행원들은 왜 가만히 있었는가라는 부분이 또 의구심이 들고요. 핀테크라든지 암호화폐라든지 외국 자본에 대한 그 IMF 때 외국 자본들에서 우리 은행들 얼마나 많이 넘어갔어요.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선례가 있었는데, 근데 왜 가만히 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은행은 가만히 이런 걸 몰랐을까요? 더군다나 밖에 있는 일반인인 저도 알고 느끼고 인지가 가능했던 부분들을 은행 내부자인 사람들이, 은행원들이, 더군다나 당사자들이 그걸 몰랐다? 인지를 못했다? 그거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뭐 그 사람들을 뭐 비하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현실 돈의 노예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듭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뭐 보너스를 뭐 좀 더 준다든지 임금을 좀 올려준다든지, 그래갖고 이런 임금이나 보너스 이런 부분에 갖고 뉴스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은행들에 대한 퍼주기 뭐. 저는 솔직히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어서 가만히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눈앞에 어떤 이런 부분만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 이 은행원들이, 내가 만약에 국민은행 노조였다면 가만히 안 있었죠.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 물론 이제 각자 은행원들 각자 간에 개인적인 준비를 또 했겠지만 대비해서 노조원이라면 단체적으로 노조 단체가 협상을 했어야죠. 누구랑? 은행하고 정부하고 협상을 했어야죠. 뭐라고? 미래 준비를 위한 협조를 해주라. 은행에서 지원을 해주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라. 그런 걸 강하게 요구를 했어야죠.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그 인원을 감원을 하지 않겠다, 지원을 안 하겠다면은 감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협약서를 뭐 합의서를 써달라든지 뭐 그런 걸 하든지, 아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갈 수밖에 없다 감원으로. 그래, 그러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생존의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가 핀테크 쪽을 공부를 한다든지 제2 취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한다든지, 아니면 은행업에서 이 핀테크로 전환할 때 필요한 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규 인력 뽑지 않고 자체 작업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은행에서 협조를 하고 지원도 하고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을 거예요. 제가 노조위원장이었다면,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이었다면. 왜? 당장에 다칠 일인데, 눈에 뻔히 보이는 일인데, 근데 가만히 있다가 뒷짐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내가 볼 때는 그 노조원들은 다 이것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하지, 일반 국민이 이해가 됩니까? 나중에 은행 넘어가면은 세금으로 또 때려박는다. 조선 자동차 욕할 게 아니에요. 걔네들 뭐 국민 세금으로 때려박는다고 욕하지만은, 만약에 그런 부분을 은행이나 정부에서 약속을 하지 않거나 지원을 하지 않거나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때 시위를 하는 거지. 지금 뭐 칼 감원하니까, 다친 데 와서 감원하니까 시위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난 솔직히 은행 그 노조원들은 난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기선 칼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은 각자 개개인에 보면 하나의 가정이고, 어? 안타까운 부분이지만은 거기에 같이 동의하고 동조를 한 거예요. 누가? 그 안타까우신 분들이 묵인하에 동조를 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묵인하에 동조를 해놓고서 감안한다고 이제 와서 난리치면 되냐 이거지. 시위라는 진정한 의미의 시위가 뭔지, 우리나라 노동운동 참 문제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자꾸 노동 운동이나 민노총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이거 태생부터가 그런 식으로 잘못되게 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더 지지하라면 민노총을 더 강하게 지지했죠. 노동운동을 더 지지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왜? 정의가 살아야 되고,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왜 내가 오히려 어? 은행이나 정부를 욕하기 전에 이 사람들을 욕을 할까요?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런 얘기도 이 노조원들이, 국민은행 노조가 몰랐을까? 아니죠. 알고 있었죠. 제가 하는 말도 다 정답을 다 갖고 있었겠죠. 근데 안 한 거지. 왜? 이러기 때문에. 전 그렇게 봅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현대차 최저임금 위반, 이게 뭐 오늘 내일 일이에요? 10년 전 일이에요? 아니에요. 20년 전 일, 30년 전 일,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최저임금 인상한다고 막 그걸 언론에서 막 껴맞추기 식으로 얘기. 아니지. 이거는 최저임금 인상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기업들이 다 편법을 적용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큰 기업들도. 중소기업이 이랬다 그러면 이해가 돼. 왜? 자금력이 떨어지고 생존하기 힘드니까, 기업이 버티나가기 힘드니까 저임금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이, 소규모 기업들이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된다고. 근데 대기업들이, 재벌이 그러잖아요. 재벌이 앞장서 나서서 하는데, 그럼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 따라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소기업은 어때? 더 죽을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응? 내리잖아요. 쉽게 정규직, 비정규직 협력업체에 가듯이. 그 돈이 어떻게 돼요? 정규직에서부터가 최저임금으로 세팅을 해버리면은 비정규직은 어떻게 돼요? 협력업체는 어떻게 돼요? 더 죽을 맛이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실을 현대 노조에서 몰랐을까? 알았죠. 왜 몰라요? 일반인인 나도 아는데. 어? 이 편법을 적용한 걸 누가 묵인했냐? 현대차 노조에서 한 거 아니에요. 공범이잖아, 공범. 법적으로 문제 없게끔 하죠, 당연히. 그러면서 수당으로 다 돌려막고 때려막기도 하고. 어? 그럼 웬만한 직장 다니는 사람은 다 알 건데, 이거는. 다 알잖아요. 웬만한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은. 식계, 피복계, 어? 식대, 피복대, 교통비, 별의별 항목이 또 많아요. 그럼 막 별의별 걸 만들어서 수당으로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 최저 500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200에 세팅을 해서 나머지 300을 갖다가, 그러니까 기본급을 200을 맞추기 때문에 수당이 300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 비현실적인 임금 제, 그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누가? 대기업들이. 그걸 누가 알아냐? 노조에서 그걸 모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 근데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냐? 노조위원장이 임금 협상에서 잘 해주려면 이거 묵인해줘야 되지. 그래갖고 임금 협상 받는 거지. 그 돈 몇 푼 더 주니까 가만히 있는 거, 묵인해주는 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왜 묵인했어? 이때까지 가만히 있어. 이런 걸 때려 고쳐야 된다고 시위를 해야지. 미국의 해외에 공장 만들면 그거 갖고 시위, 하듯이 회사가 적자나는 걸 갖고 시위하는 게 아니고, 응? 임원들 고임금 받는 걸 시위하고 자기네 임금 동결하겠다. 그래서 회사 적자를 막게, 회사에 이익이 남아야 자기네도 이익이 남는다. 직원들도 임금 인상이 된다. 살아난다. 가만히 없다. 그런 데모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어? 회계를 노조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회계 장부를 내가 본 적이 보자고 그런 경우 많았어요. 회사 낼 때마다. 제가 어떤 위치나 어떤 직급에 있걸 떠나서 저는 왜냐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 현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왜? 그 구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직원들이 왜 이런 불판이 있고 왜 말 못하는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왜 회사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회계를 알아요. 거기 원가부터 다 나오니까. 노조에서는 그런 걸 요구를 했어야지. 그걸 보고 얘기를 하고 그걸 해서 스스로가 노조원들에게 우리가 올해에는 임금을 동결해야 됩니다. 왜 동결해야 되나? 세계 경제가 이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결을 하지 않는 해외 공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막아야 됩니다라고 시위를 해야지. 국내에 공장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데모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편법적인 부분을 정상적인 부분을 돌려라. 그런 시위를 했어야지. 근데 이건 무기난 거 현대차 노조에서 무기난 현대차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노조에서는 그냥 무조건 최저임금만 올려달라고 땡깡 부려서 자기네 기본급 올리겠다는 얘기밖에 돼. 정직이 그러면 비정직은 더 죽어나고 비정직이 더 죽어나면 협력업체도 더 죽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 노동운동 하신 분들 난 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이 생각을 지금 한 얘기를 한 30년 전에부터 한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한테. 변하지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자기 노조 그 자체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고요. 절대. 이 비정규직 왜 생겼냐고 전에부터 얘기를 했지만 제가 비정규직 왜 생겼냐 이때도 똑같았어요. 자기네 정직들이 노조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안 해줬어요. 비정규직 처우 개선했던 돈으로 노조 쪽으로 돈이 오게끔 예산을 쓰게끔 해라. 그러면서 이걸 묵인하고 이쪽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비정규직이 생기고 협력업체가 더 많이 생긴 거 그리 된 거예요. 내가 노조였다면 그 당시에 비정규직 허용을 안 했죠. 협력업체 못 쓰게 했죠. 내가 노조위원장이었으면 협력업체를 왜 쓰게 못 쓰게 해야지. 비정규직을 왜 쓰게 못 쓰게 해야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직으로 가자고 그랬어야지. 왜 정직으로 가야 되느냐 알아요? 정직으로 가야만이 제품 품질의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임금이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 써야 된다라고 강조를 할 거란 말. 그럼 좋다. 다수가 정규직으로 다 전부 다 100% 정규직으로 가되 임금 인상은 응? 회사 그 원가 분석에 따른 그 부분으로 가겠다. 그리고 그걸 오픈해라. 그 회계장부가 조작을 많이 하긴 해요. 하여튼간에 기업마다 틀리지만 응? 용도에 따라서 회계장부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노조원들이라는 거는 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뻐록나요. 그 노조 원가 분석 자료가 없더라도 노조원장이면 볼 수가 있어요. 자체 내부 조사로 해도 대략적인 흐름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도 협상이 충분하다고. 사실은 자료를 안 줘도 그렇지만 자료를 요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왜 정당하게 당당하게 그런 시위를 해서 정직으로 가든지 그리고 비정규직 처우를 잘해달라 현역문제한테 처우를 잘해달라 뭐 노조운동을 해야 돼 시위를 해야 돼 그때 이런 시위를 해야지 왜 해야 되냐고요? 자기네가 일로 갈 거라는 거 몰랐어? 알았잖아. 어? 최저임금 이 편법이 나중에 문제된다는 걸 몰랐어? 얘네가? 알았잖아.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노동운동 하는 애들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앞뒤가 안 맞아. 어? 웃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뉴스를 볼까요? 대통령 발언 각각 카풀 영업 반대 9세대인가 택시 이거 공익숙박도 가시밭길. 자,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왜 이제 와서 얘기 난리치냐 이거지. 그리고 이게 이 카풀 한다고 택시 회사가 손해를 안 봐요? 회사가 손해보지 택시 기사가 손해봅니까?
산학금만 맞으면 돼. 그 제도도 산학금 제도인지 월급제인지 뭐 하기 나름인 거고. 그걸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사실은 회사가 더 손해지. 택시기사는 생존권의 문제고. 그리고 그래갖고 이거 기본급제로 해갖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예?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해요. 왜 안 잘해요? 지네한테 좋게 해주는 건데도 회사 앞잡이니까 자기네 데모를 해요. 그게 이해 안 가더라니까. 지난번에 옛날에도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왜 데모를 하지? 왜 회사 쪽 편들면서 데모를 하지? 회사가 잘 돼, 자기네가 잘 되니까 그래 놓고 또 자기네 그래 놓고 또 다른 데모를 해요. 노동 자기네 그 처우 개선해달라고. 그 앞뒤 막 이상한 게 많더라고요. 이해 안 가는 게 많아요. 물론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고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나오거나 뉴스에 나온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어쨌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솔직히 이 저쪽 개인적으로 뭐 그런지 어쩐지 뭐 이 직업군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이 택시기업은 마지막에 직업을 선택하는 게 택시기사였어요. 제 어릴 때는 옛날에는 요새는 그런 이런 부분이 그렇게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그 문제 그 시각 자체가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사실은 이 직업군이. 그리고 이 카풀이나 앱 그런 부분을 예전에 나온 얘기잖아요. 박근혜? 응. 박근혜 때 나온 얘기잖아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 난리지. 그때 알았으면, 최소한 그때 알았으면, 인지를 했으면, 내가 택시 노조라면, 택시 노조위원장이라면 앱을 개발을 했고, 카풀제도, 산업제도, 기본급제도 등을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앱 1안, 카풀 2안, 뭐, 산업 2안, 3안, 뭐, 그 다음 기본급 관련 4안, 뭐, 안을 만들었을 거예요. 내가 택시 노조 위원장이었다면. 그거 가지고 택시 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합의를 보고 응? 정부한테도 합의를 하고 그 지원 정책을 해라. 앱 개발하는데 응? 정부 지원해달라. 회사에서도 택시 회사 니네들 택시 회사를 위한 회사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택시 회사에서 5대5로 한다든지 정부는 5고 택시 회사 5 해갖고 5대5로 지원을 해달라. 그걸 시위를 해야 돼. 누가? 택시 노조에서. 그런 걸 갖고 시위를 해야지. 뭘 갖고 시위를 해. 그렇고 이제 와서는 뭐 그래 한다니까 난리는 언제적 얘기인데 그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응? 이제 와서 난리치는 건 누구의 잘못인가 하면 과거 정부 잘못, 현 정부 잘못, 공무원 잘못, 노조, 택시회사 다 잘못이 있지. 다 전부 다 잘못 없는 데는 없죠. 다 잘못이요. 다 인지되고 알고 있던 내용이니까 뻔한 수순이고 뻔한 예상된 일인데 웃긴 건 더 웃긴 건 얘들이 왜 남 탓을 하냐 이거. 자기들 잘못 자기 자체 반성을 해야 되지 왜 남 탓을 하냐 이거지 나는. 그리고 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냐 이거지. 지네 잘못인데 협의를 해야지. 합의를 보고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소통을 해야지. 노조도 소통을 안 하고 공무원 당연히 공무원은 철밥 통을 응? 철밥 도시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안 움직인 거지. 정부가 잘 못하면 응? 얘네는 아예 안 움직여요. 얘네가 잘해도 얘네는 잘 안 움직이는데 움직임이 느리다고. 그렇기 때문에 택시에서는 더군다나 안 움직이지. 그렇기 때문에 노조에서 시동을 걸어줘야 되는 거 시동을. 응? 악셀레터를 밟아줘야 노조에서 되는데 그런 거 시위를 해야지. 그런 시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나서 이리 와서는 응? 응? 딴소리 하는 거 딴소리.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다 잘못이 다 잘못. 이게 보면은 이, 이 택시 부분도 그렇고 현대차 부분도 그렇고 응? 이게 이런 문제들이 보면 공통된 게 뭐냐면 다 인지가 돼 있었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노조든 정부든 회사든. 근데 다 묵인하고 모른 척 했었던 거.
묵인하고 방관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묵인하고 방관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졌는데, 터지고 나서는 다 남 탓으로 돌리고, 그게 말이 되냐 이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쟤는 솔직히 그래. 지금 뭐 이런 거 갖고 따지는 사람들 뉴스에 나오는 거나 자체가, 그 만에 지원을 안 하고 정부나 회사에서 그랬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지만, 물론 그런 서로 간에 다 잘못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최소한 몇 년이 아니라 최소한 5년 전부터는 언급되어 왔었잖아요. 사실은. 그죠? 언급되어 온 거잖아. 5년 전부터는. 4차 산업, 로봇 산업. 어? 이거 뭐 다 뉴스에도 나오고 다 아는 얘기잖아. 근데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누가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기득권들이에요. 기득권. 노동운동의 기득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조용하게 넘어간 거. 가만히. 그래놓고 뭐 뒤로 가는 규제 안 푼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산업별 분별로, 그러니까 회사별 회사 노자, 응? 합의를 안 본 거예요. 산업별로 이 4차 산업하고 기존 산업하고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규제를 안 푼다. 규제를 풀면 푼다고 뭐라고. 안 풀면 안 푼다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런 현상이지. 택시도 그렇고, 어? 최저임금도 그렇고, 국민은행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경제가 좋니, 안 좋니, 경기가 어떤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누구 잘못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정부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왜 그걸 주관하고 유도를 했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뭐 지금 정부만의 문제냐, 아니거든요. 그거는 과거부터 다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속성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노동개혁을 현 개혁 대상하고 비유를 한다면 검찰 개혁이 필요하잖아요. 민노총도 필요한 거고, 법원도 필요하고, 한노총도 필요하고, 언론사도 필요하고, 언론노조도 개혁이 필요한 거죠. 여기 언론이 들어가는 이유는 언론 문제 많잖아요. 솔직히 진영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미지가 검찰하고 민노총하고 비슷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데, 똑같이 검찰 개혁하고 민노총도 같이 다 개혁을 해야 된다 이거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사실은 저는 그렇거든요. 민노총이 뭐 촛불운동을 뭐 주도를 했니 어쨌니 그러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숟가락이 얻은 거지 국민이 주도를 했지 민노총만 했나? 그거 아니잖아요. 민노총이 데모할 때 국민들이 거기 동조 하나요? 안 했잖아. 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동조를 하나 안 하잖아. 또 민노총만 했지. 노동운동 할 때. 근데 촛불운동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도를 국민이 한 거지. 시민이 하고. 그 숟가락을 얹은 거예요. 민노총이 그냥. 민노총만 얹었나? 각종 시민단체들 다 얹은 거지. 그래 놓고 뭐 채무자 같이 이권을 챙기려고 기득권들과 같이 이권 챙기는 좀 옛날에 그 개혁을 한다고 하는 그 기득권들과 똑같은 거란 얘기지. 제가 하는 말. 그럼 또 무슨 권한을, 노무현 때도 그랬잖아요. 노무현이 막 왜 무너졌는데 민노총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믿었던 인권을, 노무현이 인권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활동을 했는데, 그 인권 조직 시민단체들의 이거에 이권 챙기기에 무너졌잖아. 그러면서 사회 여론 조상을, 당연히 기존 기득권은 그걸 100% 이용하지, 활용을 하지. 그리고 선동을 하고
그리고 유도를 하고, 국회의원 배지 하나 줄게, 밥 한 끼 사주고 술 한 잔 사주고, 그럼 다 넘어오지. 누가 시민운동 하든 뭐라든 뭐 어떤 사람들 다 그래갖고 국회의원 되고 한 사람들 많잖아요.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김성태 벌써 그 한노총의 그 출신이잖아요. 노동운동하잖아. 그런 거 지금 하는 행동 보세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그 뭐 한 누군가 그 민노총 그 위원장이가 누구 그 저 풀어달라고 막 시위했잖아요. 그때 민노총에서. 근데 풀어놨잖아요. 그래갖고 사법개혁이 문제가 사법개혁 안 되니까 문제가 많고 사법농단이 있고 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촛불운동을 할 때 얘네 민노총뿐만 아니라 별로 몇 명 안 모이는 것 같더라고. 옛날에 했다고 하는 거 뉴스도 안 나오지만은 뭐 했다고 하는데 뭐 대대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뭐 1000명인가 몇 명이 뭐 했다는 것 같더라고. 응? 한 뭐신가 누가 그 이 사람 안 나왔어 봐. 안 풀어줬어 봐. 사법개혁 사법농단 응? 얼마나 응? 이 촛불운동 그때 내가 촛불했다면은 동참했을 거야 안 했을 거야? 당연히 했지. 하지 말라도 하지. 나서서. 그래놓고 촛불운동에 자기네가 주도했다고 얘기를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결국에 민노총도 하나의 기득권 세력이 비춰졌단 말이에요. 국민들한테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진실이나 팩트를 떠나서 뭐 나중에 이쪽 관련된 사람들이 저한테 뭐 많이 틀리니 왜 엉뚱한 소리 하니 뭐 그런 얘기 할지 몰라도 이건 일반 평범한 국민인 제가 느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기득권 세력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쪽에서 그랬다 안 그랬다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한테 느끼는 이미지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보다 좀 저 정도는 아니라도 뭐 완화된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노동운동을 하나의 기득권 세력으로 보는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지나치다고. 대한민국 대다수가 노동자인데 왜 지지를 왜 안 할까? 그거 먼저 생각해야지. 자, 정의당도 마찬가지. 정의당은 제가 볼 때는 한국당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요새 한국당이 태극기부대에 쩔쩔 매잖아요. 5.18 그 위원도 뽑는 것 같고도 질질 매고. 정의당도 그래요. 민노총이나 노동자 그거에 쩔쩔 매요. 지지율에 더군다나. 그 5%, 10% 안 되는 지지율을 지키려고 정의당도 쩔쩔 매요. 찍소리도 못하고. 응? 한국당이 태극기 부대에 응? 10몇 프로, 20% 안 되는 지지율 쩔쩔 매듯이. 대한민국의 50%를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한국당은 51%의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왜? 그리고 정의당은 대한민국 노동자가 51%인데 51%가 넘는데 노동자가 그 51%의 지지를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왜 10%도 안 되는 지지를 받으려고 그렇게 쩔쩔 매냐 이거지.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은 20% 미만이지만 얘는 10% 미만이잖아. 10% 차이, 더블 차이는 하잖아. 정의당의 그런 모습은 한국당보다 더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의당은 한국당에 지는 거예요. 지지율이.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노동자가 반 이상인데 왜 민노총을 지지를 안 하고 왜 정의당을 지지를 안 할까? 이해가 되세요? 최소한 못해도 대한민국 노동자가 몇 명이 있어요. 100%는 아니래도 80%는 아니래도 70%는 될 거 아니에요. 노동자가. 뭐 이미지 그거 뭐 저 알바 뭐 그거 빼고 못 빼고 한다 해도 60%는 될 거 아니에요. 노동자가.
그래서 그 노동자 중에 노조가 없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반이라도 지지한다 치면 30%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민노총에 대한 지지와 정의당의 지지가 30%는 나와야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 논리로 계산한다고. 근데 왜 지지를 안 할까? 왜 못 받을까? 그걸 먼저 반성을 하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의 그 이런 그 논조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노동운동에 대해서 무지하고 잘 모르면서 헛소리 한다고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 제가 왜 그러면 왜 그걸 모르고 왜 인지를 못했는지 그걸 반성을 해야죠. 저는 일개 그냥 평범한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응? 민노총이나 정의당이나 어? 홍보도 안 했고 소통도 안 했고 공유도 안 한 거예요. 그 노동자하고 노동조합 회비 걷어갖고 뭐해? 홍보하고 소통도 하고 공유도 하고 같은 노동자끼리 민노총 가입된 게 대한민국에 10% 미만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노동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그 가입하고도 지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말은. 팩트는 아니지만 제 생각엔. 왜냐면 자체 내에 불신과 신뢰와 믿음과 지지와 응원이 100%다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런 부분을 반성을 해야지. 왜 내가 이런 개인적인 논조르고 이런 개인적인 엉뚱한 생각, 노동운동을 잘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가를 저를 욕하기 전에 소통이 안 되고 공유가 안 됐었다라고 스스로가 반성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욕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개 한 개인의 자잘못이나 생각에 맞고 틀림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결국에는 자기들끼리만의 리그를 하는 거예요. 정의당이나 한국당은. 자기들끼리만의 리그를 하는 거고, 어? 그 안에 그러니까 한국당도 어떨 때는 10% 지지받고, 어떨 때는, 20% 지지받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리그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한도는 정해져 있고. 정의당도 마찬가지. 어쨌든 10% 안에서 어떨 때는 5%, 어떨 때 7%, 어떨 때 3%. 자기들끼리 리그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놀고 먹고 하게 돼. 공무원들의 철밥통과 똑같은 거지. 안일을 하겠다는 안이. 그 안에서 안일을 하겠다. 누가? 이 단체의 주축이고 주체인 사람이 누구요? 이 단체의 주축이고 주체인 사람이 누구요? 이번에 한나라당이 태극기 부대 그 5.18 그 위원 뽑는 거 쩔쩔매는 왜 쩔쩔매요? 당 대표 선거하고 선거가 있잖아. 그것 때문에 쩔쩔매잖아. 정의당이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도급이 문제가 있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만의,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 거고, 결국은, 예? 조직 이기주의로 국민들은 본다라는 거예요. 이들 단체들을. 응? 조직 이기주의. 예? 그들만의 리그. 국민들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지. 어쨌든 간에 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면은 촛불운동은 계속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사정기관의 개혁, 감사원, 금융위, 뭐 검찰, 법원, 뭐 경찰 등등 사정기관들을 개혁도 해야 되지만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 개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모든 부분들은
계획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못지않게 새로운 개혁 대상자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혁 대상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 현 정부 탄생에 힘을 썼다고 하면서 기득권을 요구하는 청와대 내부, 민주당, 당내, 운동권들, 지역권, 특히 전라도, 뭐 충청도, 뭐 경상도, 뭐 각별로, 어? 대구 같은 경우는 행자부 장관이 그 지역권을 갖고 있잖아요. 전 정부에 대한 지역권, 시민단체, 민노총의 도동단체. 이럴수록 세력들도 스스로 개혁이 병행이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새로운 개혁 대상자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문제를 발생시킬 당시에 이쪽 조직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촛불 운동을 했을 뿐이지. 응? 이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고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보다는 심각성이나 난이도가 작았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그 상황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개혁 대상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걸 막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스스로가 개혁을 해야 된다. 물론 정부에서는 문통은 그걸 예방을 해야 되고 더 강하게 깨끗하게 청렴하게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그걸 요구를 했으니까. 촛불운동을 한 게 국민들이 요구한 게 그런 부분이었으니까. 병들면 안 되지, 여기서도. 최소한 여기만큼, 청와대만큼. 최소한 청와대만큼은 문통이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얘네들은 국민들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안 믿거든. 국민들이 안 믿어요. 다 그냥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 조직이고 조직 이기주의자들로 보지 이쪽은 안 믿어요. 촛불운동은 사실은 문통을 뽑은 이유가 최소한의 이거를 근거로 깨끗함을 근거로 해서 얘네들까지 발생 안 되게끔 하고 이걸 개혁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문재인 정부를 만든 거니까. 제가 하는 말은 진영이나 세력을 떠나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정의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촛불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정의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촛불운동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영상이나 이런 글 내용들은 어떤 뭐 팩트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민노총의 어떤 뭐 자잘못을 어떻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제가 혼자 느껴왔고 생각되어 왔던 그런 부분을 사견을 근거로 해서 소설을 쓴 거예요. 하나의 소설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 감안을 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일개 시민이 헛소리 했다.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헛소리 혼자 주절주절 영상 하나 그냥 찍어봤다. 찍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전혀 다른 생각이니까 이제 그 필명같이 신선한 생각과 같이 뭐 단 1%의 전체가 99%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지만 1%의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신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오해나 어떤 뭐 누굴 뭐 특정하게 목적을 가고 영업적 어떤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뭐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거나 이 제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